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폭발의 형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뭐 가스 폭발의 원리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폭발의 형태입니다. 폭발의 형태는 뭐 간단하게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스트 폭발이 있고요. 미스트는 가연성 액체가 그래서 그 가장 쉬운 거는 화분에 물릴 때 분무로 해서 주잖아요. 이제 약간 그렇게 그런 느낌을 좀 생각하시면 되더라. 그래서 공기 중에 누출이 되어 부유 상태로 됐을 때 그때 혼합물이 형성이 되고요. 이때 이제 폭발이 되는 케이스를 미스트 폭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발화원이 당연히 있어야죠. 가산점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액적이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뭐 공기가 뭐 균일하게 혼합되어서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스트 폭발인데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증기 폭발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종류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증기 폭발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사업장, 산업 현장에서는 아까 그런 뭐 미스트도 물론 있지만 이 증기 폭발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상변화에 의해서 폭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뭐 액상에서 기상으로 변한다. 그때 급격하게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의 폭발은 정말 위험하다라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LPG나 또는 LNG 이런 것들이 사고 날 때 기화에 의해 수반되는 증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증기 폭발.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폭발 과정에서 착화를 뭐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좀 돼 있고 화염의 발생은 뭐 없는데 증기 폭발에 대해서는 공기 중에 어떤 그 기화한 가스가 가연성의 경우에는 증기 폭발이어서 가스 폭발도 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거는 뭐냐 이런 것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것들 하나씩 나옵니다. 증기운 폭발 UVCE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증기운 자체라는 게 요거는 이제 증기운 자체의 개념은 일단은 기본 베이스는 뭐가 돼 있는 거예요? 탱크가 있는 거예요. 액화 가스의 저장 탱크, 가연성 가스가 있어야겠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고압의 가연성 뭐 액체 용기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뭐 파괴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압이 상승되거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착화원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점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면 가산점이 형성이 되니까 이때 폭발을 할 때는 안에 있는 가스가 팍 나오니까 형태 자체가 어떻게 해요? 동그랗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어볼이라고 해서 이제 파이어 자체가 화염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볼 형태가 되는 거야. 공 모양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 우리는 증기운 폭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기운의 크기가 증가하면 당연히 점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돼서 UVCE라고 해서 증기운 물론 영어로도 플레임이 다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요거. 와, 이게 별 3개짜리. 3포인트죠. 비등액 팽창 증기 폭발. 뭐 영어로는 블랩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요. 보일링 리퀴드 익스팬드 베이퍼 익스플로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 쉬운 게 일단은 이 내용들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냥 비등액 팽창 증기 폭발 블랩이라는 표현도 좀 나오고요. 정의를 해놓고 이런 현상이 어떤 폭발 현상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럼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그 빛점이 낮은 액체 저장 탱크의 주위에 화재가 발생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 탱크를 보시면 밑에 그림을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탱크가 있어요. 이 동그란 탱크니까 이제 볼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빛점이 나는 액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가 있는데 얘가 뭐 자기가 혼자 뭐 이렇게 열이 올라가거나 압력이 상승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영향이 있으니까. 근데 그 영향이 무슨 영향이다? 저장 탱크의 주위의 화재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계속 열받게 하는 거예요. 열받고 계속 열받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얘가 계속 끌어올리겠죠. 온도가 오르고 상승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빛점이 낮아버렸네. 그럼 어떻게 해요? 금방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빛점이 형성이 되겠고 그 위에는 당연히 기상이 되겠고 그 기상이 된다는 건 뭐예요? 압력이 점점점 상승되겠고 압력 상승이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주위에 화재가 있다. 근데 이게 저장 탱크 내부에 비등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는 바깥에서 계속 열받게 하니까
열받으면 여기서 계속 열이 형성이 돼서 이제 압력도 당연히 같이 올라가겠죠. 온도도 올라가겠고. 그러면은 그때 압력이 상승되면 얘는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한 번에 팡 터지겠죠. 어디 부위에서? 가장 약한 부위가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탱크 안에 있는 그런 화학 물질들이 다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했어요? 팽창됩니다. 팽창. 팽창이라는 표현이 되면서 폭발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시험 문제 팽창 딱 나온다. 폭발 현상? 그럼 나온다. 그럼 뭐다? 블랩이다. 비등액, 팽창, 증기, 폭발이다. 그래서 밑에는 순서를 좀 갖다 놨어요. 그죠? 설명을 좀 해드렸지만 처음에 바깥에서 화재 난다. 외부 화재, 열받게 한다. 사람 생각하면 사람이랑 연관 해볼까요? 계속 열받게 하는 거예요. 뭐 너는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뭐 이것도 좀 알았어. 한 번만 하면 되지. 앞으로 잘할게. 딱 끝났어요. 근데 또 그 사람이 또 생각이 나서 야 그건 이렇게 하고 또 열받잖아요. 그죠? 계속 열받고 물론 여기 뭐 이렇게 교육 받으신 분들은 참을성이 되게 인내성이 이렇게 좀 좋으신 분이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죠? 열받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뭐 열린다 그래요? 머리에 있는 뭐 열린다 그래? 뚜껑 열린다 그러잖아요. 뚜껑 열린 거예요. 열받아서 참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다? 블랩이다. 그래서 팽창이나 비등 현상이나 주의 화재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단어가 있다. 근데 이게 폭발 현상이다. 그러면 블랩이를 생각하셔라. 그 한글로는 비등액, 팽창, 증기, 폭발. 이거 너무 비등이라는 표현은 글씨 자체를 쓰게 되면 너무 쉬우니까 영어로도 가끔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비등액, 비등, 끓는다, 팽창. 그래서 증기가 폭발. 이런 개념. 그렇게 이해하시면 비등액, 팽창, 증기, 폭발, 블랩이 아주 자주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맞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다음 볼까요? 보시면 블랩이 안전은 그죠. 예방하는 거죠. 불 났으면은 불 났을 때는 대응하는 건데 불 나기 전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죠. 예방. 그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가끔 나오는 문제입니다. 보신 것처럼 열의 침투를 억제하면 됩니다. 보온 조치를 해서 아예 열이 침투하지 않도록 하는 거야. 침투 속도를 늦게 하는 거야. 그쵸? 물론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탱크의 과열을 방지하는 거야. 옆에서 계속 열받게 하니까 열이 안 나게 하려면 식혀주면 되겠죠. 그럼 식혀주는 장치는 뭐예요? 물 뿌리는 거예요. 물 뿌리는 거. 가끔 이제 여름철에 엄청 더울 때, 그죠? 머리에 막 땀이 엄청 나게 되면은 물로 씻고 막, 그죠? 얼음 갖다가 식혀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열을 어떻게 내려주는 거죠. 그런 개념이 물 분무, 여기 보시면은 위에다가 샤워기처럼 물을 팍 뿌려주는 거예요. 열받을 때. 그러면 당연히 냉각에 대한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물 분무 설치, 냉각 조치, 살수 장치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결국엔 이런 장치를 통해서 탱크의 과열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보시면 탱크의 화염의 접근 금지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화염에 대한 접근 금지. 그리고 뭐야? 여기 이제 불이 났으니까 여기에 경사를 좀 해서 방유제 내부의 경사를 좀 조정을 해서 방유제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탱크가 있으면 탱크에 나오는 화학물질이 이런 것들이 사방팔방으로 다 퍼질 수가 있으니까 가둬주는 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경사라는 거예요. 내부 경사를 좀 조정을 해서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화염을 차단하거나 최대한 지연하는 방법이 있는데 알고 보면 밑에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내화 구조라는 표현을 좀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내화 구조라는 개념은 뭐예요? 얘가 탱크가 있으면 탱크를 지지해주는 뭔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배관이 가면 배관을 지지하는 것처럼 설비가 있으면 이 탱크가 그대로 그냥 뭐 이렇게 지상에 바로 그냥 얹혀지지 않겠죠. 뭔가 지지대가 있겠죠. 이 지지대가 왜 중요하냐? 불이 나면 이 탱크만 열받는 게 아니라 이 지지대도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버텨요? 이 탱크가 한 번에 다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이거 분명히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내화 구조라는 개념의 의미는 불에 버틸 수 있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느 정도 시간은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얘가 불이 났을 때 얘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얘가 이 탱크 볼 때 그 엄청 많은 양의 탱크가 여기서 밑으로 딱 떨어져 버리면은 더 위험성이 크니까
그거를 예방해주기 위한 그런 장치다. 그리고 비상차단 장치는 들어가는 쪽에 액체에 투입이 되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들은 뭐냐면 들어가는 거에 계속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차단시켜야죠. 당연히. 지금 열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 연료를 더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더 탈 거 아니에요. 더 폭발할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있더라. 그래서 불내비의 방지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뭐 가끔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다? 정의가 중요하다. 정의는 꼭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가스 폭발의 원리입니다. 원리. 가스가 폭발하게 되면은 당연히 위험하죠. 근데 위험한 거는 가스는 기억하실 거예요. 가스는 폭발. 폭발하면 그 다음 나오는 거 폭발 범위.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폭발 한계 똑같은 의미입니다. 폭발 범위, 폭발 한계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폭발에 대한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폭발은 얘가 무조건 폭발하는 게 아니라 그죠? 점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점원 들어갈 때 그 어떤 포인트를 봤을 때는 그죠? 폭발 범위의 폭발 한계의 범위가 가스마다 있더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폭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농도의 범위를 얘기합니다. 이게 지나치거나 지나치게 낮거나 그럼 어떻게 해요? 폭발 한계값 나오죠? 이거에 도달하지 않거나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지나치게 높아도 너무 많은 거야, 양이.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경우에는 뭐가 될 수 있다? 폭발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그 내용이고요. 폭발하는 게 LEL 가끔 나옵니다. LEL. LEL 기억하셔야 돼요. LEL. 영어로 Low Explosive, 그죠? 리밋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EL 있고 이거에 반대가 있으니까 upper라는 개념 쓰죠. upper.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U가 있죠. U. 아, 그럼 결국에는 이제 정리합니다. 폭발을 하기 위한 어떤 조건을 봤을 땐 가스가 폭발하려면은 가연성 가스가 당연히 그 자체의 물질이 수소나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폭발하려면은 폭발 한계가 필요한데 폭발 여기 나오는 그죠? 범위가 필요한데 이런 범위는 밑에 있는 점, 그죠? 밑에 있는 점 폭발 하한계. 그다음에 위에 있는 거는 상한계. 그래서 LEL 위에 거니까 어퍼니까 UEL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최대 농도라는 개념이죠.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폭발 한계라고도 표현하지만 폭발 범위라고 표현하고 연소 범위라고도 표현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액상해 같은 경우는 액상 자체는 위에 가연성 증기에서 발생이 되고 가스는 그 자체니까. 그래서 동일한 표현으로 연소 범위, 폭발 범위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더라. 폭발 하한계, 상한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문제들을 볼 때 이런 개념이에요. 하한이나 상한계 연소 범위다. 온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건 또 중요할 수가 있겠죠. 증기 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점 이상이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연소 범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2.1에서 9.5라고 되어 있는데 뭐 프로판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프로판 같은 경우가 하한계가 2.1, 상한계가 9.5. 요 사이는 무슨 범위다? 연소 범위, 폭발 범위 그렇다. 밑에 있는 거는 폭발 하한계 LEL. 상한계 뭐라고 그랬죠? 앞에만 바꿔준다고 그랬죠? L 말고 U로 UEL 이렇게 그죠? 그리고 두가 연소범위다. 그래서 보시면은 연소가 일어나지 않는 거는 그만큼 가스가 없으니까. 이제 약간 이제 이런 질문을 가끔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많은데 9.5로 초과해도 그렇게 많이 있는데 왜 불이 안 납니까? 가스가 엄청 많은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산소랑 연관이 좀 있습니다. 산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산소의 어느 정도의 농도랑 이런 것들이 좀 결합이 좀 돼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뭐 실험을 했을 때 연소가 일어나지 않는 거가 되니까 당연히 이게 9.5라고 하는 그런 상한계가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가끔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요. 폭발 범위에 대해서 가장 위험한 물질 그리고 폭발 이 범위가 맞는지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 또는 옳은 부분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올 수가 있는데 좀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 숫자로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그러나 우리는 기출을 통해서 충분히 답을 맞출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폭발 압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신 것처럼 폭발 압력은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폭발 압력은 뭐랑 비례합니까? 초기 압력, 가스 농도, 온도 변화에 비례하죠. 온도 변화가 많이 발생이 되면 그만큼 더 위험한 거고.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걸 수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들은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 압력과 가연성 가스와의 가연성 그 가스 농도, 그런 농도와의 어떤 관계에 대한 설명이 좀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게 보신 것처럼 이건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때 가연성 가스가 농도가 클수록 폭발 압력은 비례해서 높여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폭발 압력의 크기는 공기보다 산소의 농도가 큰 어떤 혼합기체에서 더 높아진다라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읽어보시면 그대로. 그리고 폭발 압력은 양력 농도보다 약간 높은 곳에서 최대 폭발이 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농도가 너무 희박하거나 진하여도 폭발 압력은 낮아질 수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그것들은 뭐 이제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가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요 내용이긴 해요. 요 내용 뭐 이렇게 가끔 한 번씩. 그래서 뭐 별표 하나라도 하지도 않았지만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가연성 가스의 초기 온도, 그러니까 밀폐된 탱크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폭발이 돼요. 폭발이 될 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이 어떤 거예요? 라고 할 때 당연히 초기 온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온도 증가되면 더 폭발되고. 그러니까 온도 증가에 따라 최대 폭발 압력이 이제 감소된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초기 온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 의미고요. 정확하게는. 그다음에 가연성 가스의 초기 압력 있죠. 압력이 상승되면 그 압력에 따라 최대 그 폭발되는 압력은 또 증가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또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연성 가스의 농도는 농도의 증가에 따라 최대 폭발 압력은 또 증가가 되고, 다 이제 증가되는데 차이가 있는 거는 온도 증가에 따라 최대 폭발 압력은 감소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부분 여기 나오죠. 가연성 가스의 유량이죠. 유량이 클수록 뭐 최대 폭발 압력은 유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에 있는 화학물질이 많으니까 당연히 압력은 상승될 수 있다. 근데 이제 가끔 문제로 나오는 게 유속이다. 이렇게 유량이 아니고 유속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정답이 아닐 수가 있겠죠. 요인에서 영향이 없는 것들. 그다음에 용기의 형태는 작을수록 최대 폭발. 용기가 작으면 그만큼 빠르게 최대 폭발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좀 들어 있고요. 발화원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그것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폭발 압력의 어떤 상승 속도인데 압력 증가하면 올라가는 거죠. 이것도 아까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 있는 내용이랑 비슷하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중요한 게 하나 나왔네요. MIE, 그죠? 미니멈 이그니션 에너지라고 해서 보시면 정의는 필요한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시면 물질이 발화하는데 필요한 가장 최저 에너지를 얘기할 때 MI라는 표현을 좀 합니다. MI는 최소 발화 에너지구나. 근데 이때 이 최소 발화 에너지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자들은 가연성 물질의 조성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요. 물질이 다르면 당연히 물질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발화 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의 반비례, 압력이 클수록 최소 발화 에너지는 감소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발화할 수 있는 압력이 여기 나오잖아요. 압력이 반비례되고 압력이 클수록 최소 발화 에너지는 뭐 감소한다는 표현을 좀 했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뭐 혼인물 이러고 돼 있잖아요. 불활성 물질이 증가하게 되면은 최소 발화 에너지는 물질을 발화하는 데 필요한 최저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저 에너지. 그래서 이거 보면은 산소보다 공기 중에서 최소 발화 에너지가 더 높다라는 표현도 좀 했고요. 그죠? 산소 자체보다는 공기는 뭐 여러 가지 또 합쳐져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것들은 뭐 영향을 주는 인자는 거의 뭐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물질을 발화하는데 필요한 최저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서 최소 발화 에너지 MI이라는 표현을 해서 가끔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이 수식 자체를 얘기할 수 있고요.
정전기가 필요할 때 어떤 정전기로서 최소 발화되는 에너지의 어떤 수식을 볼 때 2분의 1 CV 제곱이라는 표현을 좀 합니다.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것들을 아예 그 식을 통해서 값을 구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기사 같은 케이스는 아예 식 자체에 대해서 이 식이 맞습니까? 이제 그런 식이 맞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엔 2분의 1 CV 제곱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값들은 나오니까 값들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요. 넣어주면 됩니다. 다만 이제 단위만 좀 고민하시면 되겠죠. 마이크로로 되어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은 10의 -6승이니까 그런 것들만 수식만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발화 에너지의 특징은 여기 써 있죠. 그래서 분진의 그 최소 발화 에너지는 가연성 가스보다 큰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라는 거죠. 분진 자체에 대해서는 가연성 가스보다는 더 큰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온도 변화에 따라 당연히 온도 변화에 따라 변하는 건 당연한 거고 유속이 커지면 발화 에너지는 커진다라는 거죠. 유속이 계속 빠르게 되면은 그거는 영향이 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학, 양론, 뭐 녹론보다는 조금 높은 요건 아까 최소값이 되더라. 그러니까 최소 발화 에너지가 있으면 점화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과 같이 연관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폭발 등급은 너무 중요합니다. 보면은 시험이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별표 3개를 한 이유는 너무 많이 나온다. 올해 안에서도 이건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안전 간격이라고 용어는 다양하게 써요.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완전 간격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얘를 좀 약간 화염일주 한계라는 표현을 해요. 화염일주 한계 딱 나오는 순간 안전 간격을 얘기하는구나. 그거를 또 다른 말로는 교재에 뭐 이렇게 정확히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제가 추가로 넣었습니다. 보시면은 최대 안전 틈새라고 해서 MESG라고 해서 그죠? 보시면은 세이프 갭이죠. 안전 틈새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최대 안전 틈새라고 해서 근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역시 화염일주 한계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 이제 그러면 그 내용을 아셔야죠.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봤더니 이 안에 보면은 화염이 전달되지 않는 어떤 한계의 틈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험을 할 때 여기 딱 나오네요. 그죠? 여기 안에 내용적에 8리터입니다. 둥근 용기가 있어요. 근데 폭발성 가스를 집어넣어요. 근데 A라는 가스가 될 수 있고 B라는 가스가 될 수 있고 어떤 그 실험하는 가스의 종류는 다를 수가 있겠죠.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제 불이 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가연성 가스에 뭐 여러 가지 조건이 형성이 됐으니까 점화원만 있으면 펑 터지겠죠. 그럼 당연히 점화원을 여기다가 이제 점화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 요 틈이 있어요. 이렇게 사이에 틈을 주는 거예요. 틈새를.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화염이 여기까지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전달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이 틈이 약간 넓으면 넓을수록 그죠? 좁으면 좁을수록 그 차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틈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보시면은 틈이 작냐 틈이 크냐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데 가스가 더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틈 자체가 더 작아지긴 하겠죠. 그만큼 더 위험하다는 표현을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화염 방향이 뭐 상향일 때 뭐 가장 넓은 값을 갖는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상향이라는 거는 화염 방향이 위로 올라간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넓은 값을 갖는다라는 표현을 좀 한 거고요.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폭발 등급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의 내용은 여기 나오는 안전 간격, 안전 틈새라고 하는 최대 안전 틈새, 뭐 MESG인데 시험에서는 화염일주 한계가 상당히 많더라. 그럼 어떤 거 나오는 거예요? 정의 부분들이 많이 물어볼 수 있겠죠. 다음에 정의하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그 내용을 봤더니 결국엔 잘 정리하면 여기다 내용적에다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다 올려놓고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가스가 있고요. 가스가 있으면 펑 터지려면 점원이 있어야 되는데 옆에 이렇게 틈새를 줘서 그 화염이 옆에까지 여기죠. 옆에 여기로 B로 그죠? B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 틈새 어느 정도면은 화염이 전달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틈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넘어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안전 간격이 작은 가스일수록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지 않는 그 타임, 그죠? 그걸 딱 잡아주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화염일조한 게 안전간격 최대한전 틈새 MESG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폭발 등급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가끔 나와요. 그럼 폭발 등급이 있는데 아까처럼 뭐 안전 간격에 따라서 뭐 이렇게 폭발 가스를 이제 분류를 좀 한 거죠. 등급을 굳이 나눴어요. 가장 뭐 편한 등급이 뭐예요? 1등급, 2등급, 3등급. 그러니까 등급의 차이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1등급, 2등급, 3등급. 아까 안전 간격 그 틈새. 틈샘이 0.6이다. 0.6, 6mm 이상은 안전 간격이다라는 표현을 좀 하죠. 그래서 해당 물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탄, 에탄, 프로판 이렇게 나오죠.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아세톤. 그럼 결국엔 이 물질 자체를 봤을 때는 뭐예요? 다 탄 들어가는 거네요. 탄. 뭐죠? 하이드로카본 계열들이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등급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여기다가 이걸 다 넣어놨습니다. 그죠? 그림을. 2등급은 0.6에서 0.4다. 0.4에서 0.6이 이게 안전 간격이다. 그래서 이제 에틸렌, 석탄가스나 이소프렌이나 아산화 에틸렌이 들어갈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뭐 안전 간격을 이렇게 낼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은 안전 간격에 따라서 가장 위험한 물질은 어느 물질입니까? 라고 할 때 여기 보시면은 그 특성이 또 다른 것도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죠. 등급이 좀 다른 물질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럼 2등급 하나 갖다 놓고 3등급 갖다 놓고 3개 갖다 놓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답은 에틸렌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의 문제도 나올 수 있더라.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정의가 중요하더라.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정의였고요. 정의에 따라서 등급이 나오는 그런 차이에 대해서는 나오는데 결국엔 이것만 아시면 되지 않을까요? 3등급은 가장 위험한 물질이죠. 등급을 봤을 때 0.4 이하로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이수아 그죠? 이수아 이산화탄소 수소 아세틸렌을 얘기하더라.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하나 더 참고로 하실 거는 일반 산업 현장에서는 이렇게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표시는 잘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등급으로 나눠져 있긴 해요. 그래서 제품을 보면은 거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2A, 2B, 2C 이렇게 나와요.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참고하세요. 그냥 2A 그다음에 B 그러니까 2A, 2B, 2C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해요. 근데 간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은 그 방폭이라는 그런 제품의 폭발 등급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활용을 할 때가 이런 개념이에요. 수소를 쓴다. 수소를 쓰는데 여기는 수소 제품 안에가 수소가 들어있는 용기다. 근데 여기가 전기가 들어가 있다. 그럼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폭 설비가 필요한 거죠. 폭발을 방지하는 건 방폭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어떤 등급을 써야 됩니까? 3등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3등급 이렇게 해서 제품이 라벨링이 되는 게 아니라 보통 제품의 라벨링은 2A, 2B, 2C 이 국제적인 어떤 표기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해외로 수출할 수가 있잖아요. 또 수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1, 2, 3등급이라고 적혀 있진 않더라. 표현 자체가 2A, 2B, 2C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수소니까 뭐가 나와요? 2C로 돼 있더라. 그렇게 돼 이제 제품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가끔 나오는 문제일 수가 있는데 발화도에 의해서 발화도와 해당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온도의 발화도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1, 2, 3, 4, 5라고 해서 이제 등급 자체를 약간 개념 자체를 그레이드 좀 넣은 거죠. 근데 발화점 하면은 또 기억하시는 건 뭐예요?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죠. 발화점은 기억하실 거는 앞에 뭘 생각하셔라? 생략됐다라는 거죠. 두 글자가. 자기가 알아서 불났다라고 해서 무슨 발화점? 자연 발화점이라는 표현을 좀 했고요. 그것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니까 가산점, 가연물, 산소, 점화원에서 뭐가 없이 점화원 없이 불나는구나. 그런 케이스를 우리는 이 케이스가 되는데 발화점의 범위에 따라서 G1, G2, G3, G4, G5로 이렇게 나오더라. 등급 자체를. 근데 이것도
뭐 이게 우리나라 방법들이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표기법은 그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이렇게 쓰니까요. T1부터 T6까지 나눠지더라. 온도 등급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45도 초과한 경우는 이런 물질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G2는 이런 물질 300도를 초과하거나 450도를 이하인 경우. 근데 상식적으로 봐도 발화점이 여기 볼까요? 300도랑 450도 차이 그냥 400도로 가겠습니다. 400도인 어떤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이죠. 발화점이. 요게 물질 A라고 치면 얘가 위험합니까? 아니면은 100도 초과해서 하는 여기 갈까요? 150도. 이 물질이 이거잖아요. 150도. 자연 발화점이 결국은 제가 여쭤보려는 건 뭐예요? 발화점, 자연 발화점이 150도인 경우가 A, 1번 요 사이가 더 위험합니까? 150도. 2번, 400도가 2번. 400도가 더 위험합니까? 자연 발화점은 스스로 지가 불나는 거니까. 어떨 때가 더 위험한 거야? 온도가 더 높은 거 말고 낮은 거겠죠. 이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레이드를 봤을 때는 요 그레이드가 더 어떤 그 온도에 대한 등급에 따라서는 더 위험한 물질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발 방지 대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더 나갈게요. 폭발 방지 대책.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폭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여기 나오잖아요. 폭발성에 있는 그 특성을 알고 그에 따르는 폭발이 나지 않도록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합격 보장 꿀팁이 들어가 있죠. 교재에 보시면. 그래서 별표 두 가지가 2포인트 되어 있는 게 이 합격 보장 꿀팁에 대한 내용인데 알고 보면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통풍이나 환기나 분진 제거인데 이건 법에 있는 거예요. 법에 있는 거는 대부분 산업안전 산업기사랑 산업안전 기사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법규는 물론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될 수 있지만 여기 보시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줄여서 안전보건규칙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화공에 대해서는. 거기에 안전밸브나 싹 다 들어있거든요. 화학설비에서 디테일하게 배우실 겁니다만. 근데 거기 봤더니 이나스 이거 나오죠. 예방하기 위해서 폭발 범위 요 이하로 폭발 범위 이하로 관리해야겠죠. 폭발 범위가 보면은 이하라는 개념은 상한계가 있었고 하한계가 있었잖아요. 하한계가 있었으니까 하한계 밑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주기적으로 뭔가를 자주 해야겠죠. 분진 폭발이 나니까 분진 제거는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 개가 나왔다는 거는 우리 필기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사지선다형이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폭발 범위를 그 농도에 대해서 농도 안에 들어와 있는 거를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요. 수소가 폭발 범위가 4에서 한 75%가 됩니다. 그래서 4 같은 경우는 밑에 있으니까 하한계, 위에 있는 거는 상한계. 그럼 요 사이에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으면 점화만 들어가면 펑 터진다는 거잖아요. 폭발할 수 있고 연소할 수 있다는 그런 범위잖아요. 그럼 이 4%라고 하는 그 밑으로 폭발 범위 이하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통풍은 바람을 계속 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바람이 계속 통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개념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보통 뭐 요즘에도 많이 쓰고 있는 NG라고 하는 LNG라고 하는 가스레인지를 생각하시면 들어왔어요. 근데 냄새가 난 거예요. 그럼 지금 폭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폭발 범위 안에 들어왔다고 위험하니까. 점화만 있으면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느 순간에 팡 터질 수가 있으니까. 제일 먼저 하시는 건 뭐예요? 창문을 열죠. 뭐 하기 위해서? 가스를 빼내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야? 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통풍이나 환기나 분진 제거는 분진 폭발할 때 당연히 분진을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분진을 폭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나오더라. 폭발 범위 이하의 어떤 그 안전보건 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은 폭발 그 대책에 보시면은 이렇게 페일세이프라고 되어 있어. 페일세이프가 뭐예요? 혹시라도 고장이 났을 때 문제가 됐을 때 그때는 페일세이프라는 개념이 안전한 방향.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막아주는 뭔가의 장치가 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상승이 돼서 문제가 되면은 뭔가가 클로즈 시켜서 밸브를 차단시키거나 나 아까처럼 살수설비를 이렇게 뿌려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국한 대책이죠. 안전, 그러니까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피해는 됐는데 피해가 됐어요. 여기 뭐예요? 피해가 됐다기보다는 뭔가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방폭 설비의 개념은 폭발을 방지한다는 개념이 있는데 일단 저마원이 팍 발생이 됐을 때 얘를 바깥으로 가스가 나오지 않게 또는 화염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근데 아예 이거 어떻게 해요? 스파크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보면은 안전장치라는 건 뭐야? 가스 감지기 생각하시면 쉽죠.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이제 건물 같은 데 보면은 감지기가 있잖아요. 화재 감지기가 있잖아요. 그럼 화재 감지기는 일단 불이 나긴 난 거예요. 났는데 빨리 그거를 인지해서 지금 불이 났으니까 감지기가 작동이 되겠고 감지기가 작동되면은 알람이 막 울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인지하게 되고 현장을 가게 돼서 빨리 뭔가를 소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감지기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이 나온 거야. 그게 안전장치라는 거죠. 어떤 개념 자체가. 어떤 폭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화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국한의 방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들이 이제 폭발 방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 방호까지만 20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폭발 방호는 이제 폭발을 어떻게 예방하기 위한 뭔가의 그 방법인데 아이솔레이션은 차단하는 거죠. 봉쇄는 뭐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 압력이 잘 견디는 걸로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지진이 많이 발생되는 설비도 있어요. 산업 현장에. 지진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이 용기를 만들 때 그럼 얘가 용기가 탄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계를 할 때부터 탄탄하게 설계해야 되니까 보통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지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진이 발생되더라도 얘가 버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 설계 이름을 우리는 지진을 예방한다에 대한 개념과 연관돼서 내진 설계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장치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것들은 뭐 위험성 평가나 사전에 설계를 할 때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일 수 있고요. 차단은 여기 보신 것처럼 빨리 저기로 이렇게 화학물질이 계속 가. 저기는 위험해. 그러니까 약간 여기는 지금 불 나려고 지금 위험해. 근데 불 더 도울 수 있는 가연물들을 더 계속 보내줘 봐요. 그럼 더 위험한 거니까 그 아이솔레이션 하는 거예요. 차단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죠. 그다음에 이제 불꽃 방지기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불꽃 방지기는 여기 보신 것처럼 그죠? 불꽃 방지기는 플레임 어레스트인데 나중에 공기가 혼합돼서 전파를 예방하는 설비다. 그러니까 이게 불꽃이 이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뭔가의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나옵니다. 너무 중요한 거지만 먼저 나왔네요. 폭발을 억제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억제는 어떻게 보면은 억제한다는 개념에 여기 나왔을 때는 파괴적인 압력이 발생되기 전에 인화성 소화약제를 계속 분사를 시켜주는 거예요. 억제시켜주는 거죠. 그런 개념. 폭발을 방산한다라는 개념은 압력을 열이 받으니까 얘는 더 이상 못 버틴다고요. 그럼 누가 필요한 거예요? 얘를 도와줄 수 있는, 폭발을 방산할 수 있는 벤트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어쨌든 배출이 될 거 아니에요? 배출이 될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안전하게 배출하면 되겠죠. 그런 케이스가 돼 있다. 그러니까 안전밸브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출되면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처리해야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내용들은 폭발에 대해서 이제 나왔던 요 간단한 내용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더 중요한 것들을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